여러분, 솔직히 우리 다들 그렇게 믿었잖아요. 전세 사기가 이렇게 판을 치고 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떼일까봐 밤잠 설치는 시대인데 국가가 중간에서 내 보증금 딱 맡아주고 집주인이 손도 못 대게 관리해주면 그게 가장 안전한 거 아니야? 나라가 내 돈 지켜준다는데 이보다 더 좋은 정책이 어디 있어? 아마 뉴스에서 이 소식 처음 접했을 때 다들 무릎을 탁 치셨을 겁니다. 특히 전세 사기 뉴스 볼 때마다 가슴 졸였던 사회초년생분들이나 자녀들 독립시킬 때 보증금 걱정하셨던 부모님들은 이보다 더 반가운 소리가 없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달콤한 상상이 사실은 여러분의 주거 사다리를 완전히 걷어차버리는 치명적인 독약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 정부가 추진하려는 전세 에스크로 혹은 전세 신탁 제도라고 불리는 이 정책. 이게 겉보기에는 세입자를 위한 아주 든든하고 믿음직한 방패 같지만 사실은 집주인들에게 이제 전세 놓지 말고 다 월세로 바꿔라고 등을 떠미는 아주 무서운 정책이거든요. 오늘 이 영상 딱 정말 집중해서 끝까지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판이 밑바닥부터 어떻게 뒤집히고 있는지, 그리고 2026년 하반기에 전세가 완전히 실종되는 대혼란이 왔을 때 여러분이 길거리로 나앉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아주 명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남들보다 최소 5년은 앞선 주거 전략을 갖게 될 겁니다. 자, 옆집 똑똑한 형 김선배만 믿고 따라오세요.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이 전세 에스크로라는 제도가 도대체 뭔지, 왜 지금 이 시점에 갑자기 툭 튀어나왔는지 그 배경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갑시다. 에스크로라는 말,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 살 때 한 번쯤 들어보셨죠? 내가 물건 살 때 돈을 판매자한테 바로 쏘는 게 아니라 중간에 결제 대행사가 그 돈을 딱 들고 있다가 내가 물건 잘 받았다고 확정 버튼을 눌러야 판매자한테 돈을 입금해주는 시스템이잖아요. 이걸 전세에 고스란히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세입자가 보증금 3억을 집주인한테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은행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 같은 제3의 국가기관 계좌에 입금하는 거예요. 집주인은 그 돈을 만져보기는커녕 구경도 못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세입자가 나갈 때가 되면 국가가 그 돈을 세입자한테 직접 돌려주는 거죠. 이게 왜 지금 2026년에 와서 뜨거운 감자가 됐을까요? 표면적인 명분은 전세 사기 예방입니다. 실제로 2025년 말 기준으로 전세 사기 공식 피해자만 3만 5천 명을 넘었습니다. 그중 무려 75%가 우리 2030 청년들이고 평균 피해액은 1억 원대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나라 곳간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전세 사기꾼들이 떼먹은 돈을 허그가 대신 갚아준 돈, 즉 대위 변제액이 2015년 말 기준으로 무려 1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대신 갚아줄 돈이 없는 고갈 상태인 겁니다. 사기꾼들은 돈 들고 튀었는데 국가는 세금으로 그걸 메우느라 허리가 휘고 있죠. 허그의 재정 건전성은 이미 바닥을 쳤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아주 극단적인 고육지책이 바로 이겁니다. 야, 이제 나라에서 대신 못 갚아주겠다. 애초에 집주인이 돈을 못 만지게 해서 사고를 원천 차단하자. 2026년 1월에 관련 법안도 이미 발의됐고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치명적인 함정이 발생합니다. 바로 전세라는 제도의 본질을 완전히 파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주인 입장에서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보세요. 왜 생판 남한테 3억 원이나 되는 거액을 받고 소중한 내 집을 빌려줄까요? 그 3억 원을 받아서 대출을 갚거나 다른 곳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거나 혹은 다른 집을 사는데 보태기 위해서입니다. 즉, 전세는 무이자 대출과 주거 서비스를 서로 맞바꾸는 아주 독특한 신용거래예요. 세입자는 목돈을 맡기는 대신 월세를 안 내서 좋고 집주인은 목돈을 받아서 굴릴 수 있으니 좋은 거죠. 그런데 정부가 이제 그 3억 원 쓰지 마. 나라 계좌에 꽁꽁 묶어둬.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집주인에게 남는 건 고작 연 2에서 3% 수준의 쥐꼬리만한 은행 이자뿐입니다. 자, 여기서 실질적인 숫자 계산 들어갑니다. 2026년 상반기 기준으로 전월세 전환율이 6.4%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봅시다. 3억 전세에 살고 있는 세입자 A씨가 있다고 칠게요. 만약 에스크로 제도가 도입돼서 집주인이 보증금 3억을 아예 못 쓰게 된다면 집주인은 당연히 이 집을 월세로 돌리려고 할 겁니다. 보증금 5천만 원의 나머지 2억 5천만 원을 월세로 전환하면
6.4% 요율을 적용했을 때 매달 약 133만 원의 월세가 나옵니다. 여기에 기존 보증금 수익까지 합치면 집주인은 매달 약 160만 원에서 180만 원의 현금을 손에 쥡니다. 1년이면 2천만 원이 넘는 수익이죠. 반면 에스크로에 3억을 묶어두면 1년에 이자로 받는 돈은 세후로 따지면 600만 원도 안 될 겁니다. 여러분이 집주인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1년에 600만 원 받으시겠어요? 아니면 2천만 원 받으시겠어요? 답은 너무나 뻔합니다. 집주인들은 자선사업가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수익률을 따라 움직이는 경제 주체입니다. 정부가 에스크로를 강제하는 순간 대한민국에서 전세는 멸종 위기에 처할 것이고 급격한 월세화가 미친 듯이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세입자에게 어떤 비극으로 다가오는지 사회초년생 이 대리의 가계부로 더 자세히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이 대리는 한 달에 세후 300만 원을 법니다. 3억 전세에 살면서 관리비랑 생활비 쓰고 한 달에 100만 원씩 꼬박꼬박 저축해서 10년 뒤에 내 집 마련하는 게 꿈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집주인이 연락 옵니다. 에스크로 때문에 전세 못 놓으니 월세 180만 원으로 바꾸자고요. 자, 이제 이 대리의 가계부를 보세요. 월급 300만 원에서 월세 180만 원이 바로 빠져나갑니다. 남은 돈 120만 원. 여기서 식비, 교통비, 통신비 쓰고 나면 저축은커녕 숨만 쉬어도 마이너스입니다. 1년에 2,160만 원이 그냥 공중으로 증발합니다. 10년이면 2억 1,600만 원이에요. 지방 소형 아파트 한 채 살 돈이 저축 계좌가 아니라 집주인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대리의 내 집 마련 꿈은 여기서 산산조각이 납니다. 이게 바로 에스크로가 가져올 진짜 미래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건 지금 당장 현장에서 터져나올 유동성 중단 사태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1인극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볼까요? 은퇴하고 아파트 한 채 전세 내줘서 그 보증금으로 생활비 보태던 박노인이라는 분이 있다고 칩시다. 갑자기 법이 바뀌어서 새 세입자가 낸 3억 원을 국가가 가져가 버립니다. 그런데 마침 기존 세입자가 나간다고 돈을 돌려달라고 하네요. 박노인은 당장 수억 원의 현금이 없습니다. 국가 계좌에 돈이 있다는데 그건 내 손에 들어오질 않아요. 결국 박노인은 기존 세입자에게 돈을 못 돌려주고 세입자는 이사를 못 가는 대혼란이 벌어집니다. 이건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전국적인 임대인 연쇄 부도 사태입니다. 2025년 데이터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임대차 계약의 55%가 이미 준전세로 넘어갔습니다. 순수 전세는 이미 멸종 위기종인데 에스크로가 도입되면 남은 전세 매물마저 폭발해버리는 겁니다. 특히 사회초년생 여러분은 더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전세 제도는 평범한 월급쟁이가 목돈을 모으고 그 전세를 레버리지 삼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사실상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5억짜리 아파트를 살 때 전세 4억이 껴있다면 내 돈 1억만 있으면 집주인이 될 수 있었죠. 하지만 전세가 사라지고 에스크로가 의무화되면 이제 현금 5억 원이 생으로 있어야 집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평범한 사람은 절대로 집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현금 부자나 대기업 임대사업자만 집을 소유하게 되고 서민들은 평생 번 돈을 월세로 갖다 바치며 저축 한 푼 못하는 신소장농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계급이 고착화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가슴이 턱 막히고 눈앞이 캄캄해지실 겁니다. 게다가 지금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이제 15억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 숫자만 들으면 정말 좌절감이 들죠. 내 월급 꼬박꼬박 모아서 언제 15억을 만드나, 나는 이번 생에 내 집 마련은 끝났구나 라고 자포자기하는 분들 정말 많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형이 단호하게 말할게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서울 아파트 15억이라는 숫자에 기죽어서 부동산 뉴스 창을 닫아버리는 순간 여러분은 진짜로 기회를 잃는 겁니다. 남들이 다 끝났다며 고개를 돌리고 술 한잔하며 한숨 쉴 때 여러분은 오히려 눈을 부릅뜨고 부동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야 합니다. 당장 15억짜리 집을 현금 주고 살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런 정책의 흐름을 공부하고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읽어내고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행동 하나를 시작하는 것. 그것이 남들과는 전혀 다른 인생의 시작점을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회초년생일수록 지금 당장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 해결 방법을 가슴에 새기고 행동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첫째, 투자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절대로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변에서 누가 어떤 코인으로 대박 났네, 급등주 타서 몇 배 벌었네 하는 말에 소중한 종잣돈을 던지지 마세요. 그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공부를 통해 자산의 본질적인 가치를 알아보는 눈을 기르세요. 남들이 보지 않는 저평가된 자산을 찾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작게 시작하더라도 본질에 충실한 투자를 진행해야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복리의 마법은 본질을 아는 사람에게만 찾아옵니다. 둘째, 여러분의 몸값을 올리는 길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투자하세요. 사회 초년생 시기에 수익률이 가장 높은 자산은 주식도 부동산도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한 달에 10만 원 더 벌려고 부업 찾아다니는 것도 좋지만 내 본업에서 연봉을 1천만 원 올릴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게 훨씬 빠르고 강력합니다. 전문성을 쌓아서 내 소득 자체를 높이는 노력을 멈추지 마세요. 내 몸값이 올라가서 들어오는 소득 자체가 늘어나야 저축액이 커지고 그 저축액이 제대로 된 투자 종목을 만났을 때 폭발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값이 가장 강력한 자본 엔진임을 잊지 마세요. 셋째, 현장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뉴스에서 서울 아파트가 얼마니, 전세 매물이 씨가 말랐니 하는 자극적인 기사만 보고 방구석에서 한숨만 쉬지 마세요. 그런 기사들은 여러분을 공포에 빠뜨릴 뿐입니다. 주말에 운동화끈 꽉 조여 매고 관심 있는 동네 부동산에 직접 찾아가 보세요. 사장님, 요즘 이 동네 전세 찾는 사람 많나요? 월세로 돌리는 집주인들 진짜 있나요? 이렇게 직접 물어보세요. 공인중개사분들과 대화도 나눠보고 실제 집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 동네 분위기는 어떤지 직접 발로 뛰며 확인하세요.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느끼는 생생한 정보는 뉴스 기사 수백 장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발바닥에 땀이 날 정도로 돌아다니는 사람만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생존을 위한 실질적인 체크리스트를 실행하세요. 우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전세가율부터 계산해보세요. 집값 대비 전세 비율이 80%를 넘는다면 에스크로 도입 논의만으로도 집주인은 엄청난 자금 압박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 말은즉 여러분의 보증금을 제때 못 돌려줄 위험이 매우 크다는 뜻입니다. 당장 대응 전략을 짜고 허그 보증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또한 2026년 계약 만료자라면 지금부터 주거, 이동 시나리오를 미리 설계해야 합니다. 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직전이 가장 혼란스럽고 매물이 귀해질 시기니까요. 마지막으로 철저하게 숫자와 데이터를 믿으세요. 감정에 호소하는 말이나 정치적인 구호는 여러분의 소중한 전 재산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전월세 전환율 6.4%, 허그의 대위 변제액 10조 원 같은 차가운 숫자들이 말해주는 진실을 머릿속에 넣고 시장을 냉정하게 바라보세요. 서울 아파트 평균 15억이라는 숫자에 기죽지 마세요. 지금 당장 그 집을 사지 못한다고 해서 인생이 실패한 게 아닙니다. 부동산에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이런 정책의 흐름을 파악하며 기회를 엿보고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 몸값을 올리고 현장을 발로 뛰는 그 과정 자체가 이미 여러분을 성공한 인생으로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남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남들과 똑같이 걱정만 해서는 절대로 그 굴레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유는 국가나 그 누구도 공짜로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냉철한 행동만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을 설계하고 자산을 지키는데 작은 등불이자 희망의 씨앗이 되었길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주변의 소중한 친구들과 동료들에게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전 재산을 지키고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날카롭고 힘있는 경제 정보를 들고 오는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까지 김선배의 경제족보였습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시작과 성공적인 홀로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